네. 안녕하세요. 강장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국책사업, 즉 국가가 특별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대한민국의 국책사업 하면 대표적이고 최근에 진행된 게 세종시가 있고요. 그 다음 11개의 혁신도시, 그리고 8개의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5개의 기업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제일 큰 규모가 이제 인천경제자유구역 해서 이제 인천광역시 내에 영종, 청라, 송도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지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계열을 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송도 국제도시를 만들고, 중구에는 영종 국제도시, 서구에는 청라 국제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보면 약 3,700만 평 정도 되고요. 계획인구는 20만 인구, 기반시설비는 41조,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30년까지 최종 완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2009년에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개발 방향을 보면 송도는 비즈니스 IT/BT 관련해서 들어오고, 영종은 물류랑 관광이 키워드고요. 마지막에 이제 청라는 금융과 레저 위주로 개발시키겠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 사업 현황을 보면 송도 국제도시 해서 이제 사업비랑 사업기간, 면적, 이렇게 주요 개발 계획들이 나와 있고요. 청라도 마찬가지 주요 개발 계획이 이제 업무단지, 금융단지, 테마파크형 골프장, 첨단산업단지, 유통산업,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영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천국제공항 영종 하늘도시, 미단시티, 그 다음에 이제 용유무의 복합도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과거 개발될 때 외곽 쪽에 무슨 개발이냐, 유령도시가 될 거다, 다들 말이 많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부지가 조성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2014년, 15년 이때부터 가격이 꿈틀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맞추어서 연예인 송일국이죠, 이제 삼둥이 아빠에서 송도 국제도시에서 자전거도 타고 보트도 타고 이런 모습들이 미디어에 비추어지면서 점점 인천에 있는 새로운 국제도시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외국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도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큰 개발 사업이라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해서 송도, 영종, 청라 이게 다 합쳐서 3,700만 평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국책사업 두 번째 큰 게 이제 세종시가 있습니다. 세종시는 개발 면적이 인천경제자유구역보다 작습니다. 약 2,20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설 목적을 보면 국토의 균형 발전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 청사들을 세종으로 이동시키면서 인구 50만 자족도시를 완성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국책사업인 새만금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3,700만 평, 그리고 이제 세종시가 2,200만 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새만금 개발 규모는 1억 2,300만 평 해서 세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전부 다 합한 규모의 곱하기 2배를 해도 새만금 사업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이처럼 이제 새만금 사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개발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너무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 거라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2021년이죠. 이제 앞으로 1차 완공까지 딱 9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9년 안에 2030년까지 전체 개발의 80%를 완성시킨다고 하였으니까 거의 대부분 사업이 10년 안에 마무리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그때 당시에 땅값은 많이 오르긴 했지만 10년, 20년 전에 고작 몇천원, 몇만원짜리 땅이 이제 몇십만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많게는 100만원 초반대 정도, 이 정도밖에 가격이 형성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을 보면 앞으로 이제 과거 20, 30년 보다는 앞으로 10년이 더욱 가파르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작년부터 새만금에 본격적 이슈가 많이 나오면서 서서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만금 사업의 개요를 보면 경제와 사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비상할 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건설하는 국책 사업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규모를 보면 1억 2,300만 평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5.7배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 기간을 보면 최종 완공이 2050년까지지만 2030년까지 80%까지 완공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새만금 연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1986년 11월 6일 날 이제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 사업이 발표가 됐어요. 제가 1986년생이거든요. 그래서 36년 전에 이 개발이 발표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에요. 그 다음 이제 1991년 11월 28일에 이제 새만금 방조제 사업이 착공되면서 기공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뭐 생태계 파괴라든지 물이 오염된다는 이유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정부랑 같이 이제 소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새만금 사업이 거의 10년 이상 지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결국은 승소를 하였고, 그 다음에 2010년이죠. 새만금 내부 개발 변경 및 새만금 방조제가 이때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새만금 마스터 플랜이 확정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에 사업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만금을 매립해서 거기 위에 농사를 지어서 쌀을 수확하는 게 목표였어요. 하지만 너무 사업이 길어지다 보니까 2011년에는 사업이 이제 완전 바뀌게 됩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산업을 넣고 그 다음에 국제 협력적인 용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관광지를 넣어서 이제 돈을 벌겠다, 이런 마스터 플랜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011년부터 새만금 판도가 완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이죠. 이때 이제 새만금 개발청이 출범하거든요. 그래서 새만금 개발청이 출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과거 이제 세종시를 보면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종시의 충남과 충북을 같이 포함해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이해 타산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불편했었어요, 사이가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강력한 국토부 소속 개발기관인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이걸 출범시키면서 개발에 본격적으로 가속도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주 가는 섬지역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JDC 특별법에 근거해서 2002년에 이렇게 출범했거든요. 지금까지 제주도 개발이 본격화된 게 이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새만금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이러한 개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제 하나의 강력한 개발 기관이 출범되면 그때부터 이제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만금도 지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017년이죠. 이제 폴란드와 접전 끝에 전라북도 새만금이 국제행사 개최지로 선정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뭐 10일 정도 머물다 가는 국제행사인데 뭐가 크게 대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또한 좀 과거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여수 엑스포 국제행사만 봐도 물론 이제 지역과 규모는 훨씬 다르지만 열린 이유를 좀 살펴보시면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여수랑 순천, 광양을 개발시키는 광대한 개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여수가 이 시기에 맞춰서 엑스포가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의 큰 그림인 홍보 효과가 바로 여수 엑스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만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잼버리 기점으로 기반 시설도 빨리 만들 수 있고 이제 명분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새만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잼버리 대회 유치에 크게 저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제 아파트도 보면 생각해보면 이제 가격 제일 많이 오를 때가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분양을 시작할 때 막 홍보할 때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때 초반에 이제 모든 전력을 다 쏟아붓어서 광고도 하고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면서 아파트가 좋아 보이면서 이제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건데, 새만금도 뭐 이러한 잼버리 국제 행사가 저는 큰 홍보 효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도 빠르게 앞당기면서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인근 지역 땅값에 대한 많은 상승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018년이죠. 새만금 개발청 청사가 원래 세종시에 있었는데 군산 새만금 개발지내로 이렇게 이전해 오게 됩니다. 이것도 빠르게 개발시키겠다는 의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남북 이축도로 핵심 도로가 이제 착공하게 되게 됩니다. 남북 이축도로가 이제 군산에서 부안까지 연결해주는 핵심 중심 도로거든요. 2018년에 이제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018년에 또 이제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이 돼요. 그래서 개발청, 시행사가 있으면 시공하는 사도 있어야 되겠죠. 아파트처럼요. 그래서 새만금 개발청과 개발공사가 설립되면서 이제 더욱더 빨리 공사가 저는 진행될 거라고 이때부터 거의 확신을 했어요. 그 다음 이제 2019년 보면 새만금 공항, 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비 타당성에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수변도시가 예비 타당성에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새만금 철도가 예비 타당성에 이때 선정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2020년이죠. 공항은 이제 용역의 착수를 이미 시작했고, 그리고 철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예타 선정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예타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GS 및 SK에서도 뭐 대기업에서도 투자를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스마트 수변 도시도 이때 이제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2028년에 이제 완공을 시키겠다.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거를 보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새만금은 어떠한 계획이 있을까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산업 및 도시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인데 규모를 보시면 약 560만 평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냐면 서울의 마지막 도시개발지구 마곡지구가 110만 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최대 규모의 국제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사업부지가 110만 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곱하기 5배 규모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보면 여기 새만금 산업단지는 매립해서 만들었고, 기존의 군산에 또 국가산업단지 군장 국가산업단지가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약 1100만 평 정도 규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곡지구의 10배 규모가 이제 일자리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그 다음에 모빌리티 클러스터, 이제 강소연구 개발 특구 해서 이제 신소재 나노 융합, 고부가 가치식품, 핵융합, 첨단 소재, 조선기자재, 신재생에너지, 기계 부품, 자동차 부품 등등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 수변 도시라고 부르죠. 이게 이제 신도시 건설 사업인데, 이 사업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내에 2024년까지 약 1조 3천억을 투입해서 인구 2.5만 명 규모의 자족 기능을 갖는 스마트 수변 도시를 조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과거 2017년 7월 국정과제에 이 내용들이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착공이 되어 있고, 늦어도 한 2025년 전까지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첨단 기술이 들어간 수변 조망이 나오는 스마트 수변 도시가 들어올 예정이고, 앞으로 여기 기능은 환황의권 거점 도시로서 저는 우뚝 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제 기반 시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제 동서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항만에서 김제까지 연결해서 김제에서 이제 전주 간 고속도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2013년부터 해서 작년에 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방조제 정중앙에서 이렇게 동서 이축도로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 개요를 보면 신항만과 고속도로를 연결해서 새만금 사업지역의 접근성을 제고하겠다. 새만금 사업지역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제, 전주를 가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전주, 김제, 외부 지역에서 새만금까지 오기 쉽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향후 남북 이축도로가 완공 시 새만금 동서남북 핵심 교통 기능을 담당하겠다. 그래서 지금 동서 이축도로와 남북 이축도로가 연결이 되면 동서남북 새만금 정중앙에 핵심 도로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남북도로도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1단계 공사는 군산에서 중앙까지 이렇게 연결이 완성이 되었고, 현재 지금 활발하게 공사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중앙 부분에서 부안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2023년 잼버리 대회 전 초에 이제 준공 예정이 되어 있고요. 산업단지 및 공항에서 이제 부안까지 연결하는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동서도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향후 이제 새만금 지역에서 동서남북으로 있는 핵심 교통 기능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산업단지, 그 다음에 이제 국제협력용지, 관광 레저용지, 총 3대 권역을 모두 연결시키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북 이축 도로가 부안에서 연결되는 IC 있죠. 이제 수조교차로 인근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제 철도 및 공항입니다. 이제 새만금 산업단지 및 신항만의 물류 관련 수송 체계를 확충하기 위해서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익산과 대야, 그 다음에 이제 신공항, 그 다음에 새만금 신항만까지 철도 간 연결을 통해서 산업 물동량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철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제 2028년에 개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신항만입니다. 그래서 보면 새만금 산업단지 물동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복합된 레저와 해양관광이 복합된 미래지향적인 종합항만을 개발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립지 요 정중앙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수심이 매우 깊다고 해요. 약 44m까지 수심이 깊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큰 크루저라든지 굉장히 많은 배들을 접안시킬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1단계가 보면 2030년까지 완공이고요. 2단계가 이제 2040년까지 완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만금에 공항과 철도만 조성되면 안 되겠죠. 항만이 연계되지 않으면 트라이포트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류 거점하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두바이라든지 중국의 중국 가면 이제 상하이항과 바로 옆에 이제 푸동 국제공항이 있거든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해외 사례를 보면 항만과 공항, 즉 바다와 하늘길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게 이제 쉽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남북 일축도로 방조제 정중앙에 신항만이 있고요. 그래서 철도도 이제 대야, 군산에서 대야 해가지고 공항에서 연결돼서 신항만까지 이렇게 연결이 될 예정이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여기 위쪽에 이렇게 개항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와 관광입니다. 첫 번째 보면 국립 새만금 간척 박물관이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간척의 역사와 독자적 기술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전시와 체험을 통해서 새만금과 간척 사업을 알리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만금과 간척을 알리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시면 되고, 2022년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새만금 홍보관 바로 옆에 지금 현재 활발하게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실 게 이제 관광 신시야미 레저용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보면 여기 새만금 방조제에서 정중앙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새만금의 글로벌 해양 리조트 조성을 위해 복합 관광시설 설치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해안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만들겠다. 국내외 신규 관광 수요를 창출시키겠다 해서 호텔, 워터파크, 골프장, 마리나 등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이죠. 이제 신시도 호텔이 착공 예정에 있고요. 단계별 모든 사업은
새만금 전체 1차 80% 완공인 2030년까지 이렇게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은 거의 2030년에 대부분 사업이 완공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를 보면 방조제에서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좌측으로는 선유도, 그래서 남북 이축도로 타고 가면 김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레저시설, 숙박시설, 골프장, 마켓 스트리트, 복합 쇼핑 문화, 관광, 어시장, 여러가지 이렇게 다 들어오네요. 그래서 2023년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호텔도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현장도 한번 직접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관광 레저 1지구 개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방조제 초입부에 이제 입지를 활용한 국제적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 중에 저렴하게 공급해서 민간 사업자 개발을 촉진시키겠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입부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는 2023년 잼버리 대회 끝나고 이 부지를 활용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초입부 여기부터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는 잼버리 대회 끝나고 관광지를 만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잼버리 대회가 끝나고 모든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잼버리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때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매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복합 상업, 콘도라든지 수상 호텔, 테마파크, 이러한 관광지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다음 또 보면 이제 관광 명소화 부지 개발입니다. 지금 전부 관광이 백년리와 장신리 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호텔 리조트, VR, AR 테마파크, 해양 레저 시설 등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명소화 부지 개발 선도 사업으로 새만금 관광 앵커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에 맞춰서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완공을 보면 2023년 6월, 우리 잼버리 대회가 2023년 8월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2023년 6월에 1단계가 완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완공은 2025년 1월입니다. 그래서 잼버리 대회 전에 1단계 완성이 되고 잼버리 대회 이후에 2단계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면 새만금 홍보관 바로 옆에 부지예요. 지금 이제 펜스 다 쳐놨습니다. 가보시면요. 그래서 새만금 사업을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군산과 부안에 바다를 매립해서 신도시 넣고 산업단지 넣고요, 관광시설 넣고 국제협력용지가 들어가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인구가 100% 유입될 예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한 원리로서 인구가 유입되면 부동산 가치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과거에도 미래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만금 개발 사업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 내용에 보시면 이제 전부 한국 정부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만큼 이제 한국 정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사업이라서 마음만 먹으면 신속한 사업 추진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보면 한국 정부가 지원해서 안정적인 기반들을 구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모든 게 국비로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항만이랑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남북 이축도로, 그 다음에 완공된 동서 이축도로, 국제공항, 이렇게 해서 주요 기반 시설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보시면 새만금을 신성장 거점지역, 중국과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관광사업을 할 거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투자자 창의적 개발에 유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다를 매립해서 개발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주변 지역과 주변 이해관계 충돌이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방식입니다. 민원 발생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리한 지리적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그런 내용인데 국제적으로나 한국에서도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해질 전망입니다. 지금은 우수하지 않아요. 근데 우수해질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공항 들어오죠, 철도 들어오죠.
항만 들어오죠. 도로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국제적인 접근성으로 보면 3시간 이내 주변 100만 인구 이상인 국가가 약 6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만금을 환황해권 중심 입지에 있다고 막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새만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5차 국토종합계획의 중소도시권에서 이제 균형 발전 중에서도 혁신도시와 새만금을 이렇게 넣어놨고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새만금이 적혀있던 곳에 세종시가 적혀 있었거든요. 4차 국토종합계획을 빌미로 세종시는 어느 정도 개발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차 때는 새만금을 집중적으로 개발시키겠다는 정부의 확실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이제 새만금 개발 사업 추진 기구를 보면 첫 번째 보면 새만금 사업을 전담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새만금 개발청을 설치되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새만금은 전라북도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은 새만금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장이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지만 있으면 새만금 사업은 단시간에 개발을 완료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에서 모든 업무를 지원해준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농립축산식품부,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국가연구기관인 국토교통연구원 업무 지원을 전부 다 해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에 대해 제가 좀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전달 드렸는데 이 정도 내용만 알고 계셔도 저는 충분히 투자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안내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땅나무에서 새롭게 출범한 땅부자 시크릿 클럽에서 연 회원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비공개로 연 회원들끼리만 활동하게 되는 공간이고요. VIP만의 혜택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한 권으로 끝내는 토지투자 성공 공식, 저자 닉네임 토지대장님의 전평 강의 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금액으로만 따져도 50만원 이상 되는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강의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제가 커리큘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서 실시간으로 전문가와 커뮤니티 및 질의응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한 여건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면 투자 유망 지역을 분석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땅나무에서는 매달 대한민국 전체 토지 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반복해서 다른 지역의 지역 분석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그 다음에 임장 다녀온 내용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이 두 가지가 매달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죠. 추천 매물 제공. 매주 1회 땅부자 시크릿 클럽 회원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물건 위주로 추천 매물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소나 지번도 다 오픈해 드리니까 영상과 이런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볼 수 있게 마련을 할 거고요. 다섯 번째, 중개 보수를 전체 금액에서 2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연회원 1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땅부자 시크릿 클럽은 정말 토지 투자 제대로 한번 해보실 분들만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면 토지 투자 강의, 지역 분석, 추천 매물 영상 등을 비공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들끼리만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무제한 시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와 커뮤니티가 가능한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인맥 네트워크 형성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유망 지역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매달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토지 투자 유망 지역 정보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 매물도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 투자는 물건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땅나무 VIP만을 위한 엄선된 매물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개 보수료도 20%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50만원 이상 상당의 강의,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토지 투자를 하는 이유와 특징, 왜 토지 투자인가, 특징과 실전 사례, 그 다음에 지목 농지와 산지 투자법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땅 보는 방법도 있고, 땅의 생명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으로 하는 토지 개발, 그 다음에 투자 유망지역 선정법, 그 다음에 투자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그 다음에 토지 투자 전략, 이렇게 해서 8강의 전체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임장 다녀온 내용도 공유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월 꾸준하게 지역 분석 및 임장 후기 영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녀왔던 새만금, 세종시, 동부산, 3기 신도시, 남양주, 포천, 거제도, 평택시, 제주도 요거 전부 다 공유해 드리고, 다음 달에 뭐 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바뀌거든요. 뭐 여수도 가고, 그래서 전국을 알 때까지 저희가 임장 다녀온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운영 및 연회비를 살펴보시면 현재 비공개로 운영될 거고요. 100% 추천인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 연회비에서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 추천인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강장군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시크릿 클럽 가입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 요 아래쪽 화살표 클릭하시면 저랑 1대1 오픈 채팅, 카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제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